타빌다크 초콜릿 카카오 나무는 기원전 1500년경 메소아메리카의 올맥 쪽에 의해 처음 재배되었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들은 카카오콩을 매우 귀하게 여겨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고용분을 최소 50% 이상 함유해야 하며 고급 제품은 99%까지 함유합니다. 이 비율은 첨가된 설탕 대비 카카오콩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나타냅니다. 19세기 벨기에 쇼콜라티에들은 초콜릿을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갈아내는 콘칭 공정을 발명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질감을 개척했습니다. 카카오 비율이 높을수록 풍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어떤 것은 과일 맛이 나고 어떤 것은 흙맛이나 견과류 맛이 나는 등 콩이 재배된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비 밀크 초콜릿 1875년 다니엘 피터라는 스위스 쇼콜라티에가 우유와 초콜릿을 결합하려고 8년 동안 노력했지만 우유 속의 물 때문에 혼합물이 상하거나 분리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발전은 이웃 앙리 네슬레와 협력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네슬레는 분유를 발명했고 그들은 함께 최초의 안정적인 밀크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 고용분을 최소 10%유 고용분을 12%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미국의 밀크 초콜릿은 허쉬의 원래 레시피에 부분적으로 지방 분해된 우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맛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술은 냉장 보관이 일반화되기 전에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독특한 풍미는 미국에서 매우 인기를 얻어 현재 미국 초콜릿의 표준 맛으로 여겨집니다. 탑3 화이트 초콜릿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초콜릿은 카카오 고용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코코아 버터, 설탕 우유만 들어있기 때문에 초콜릿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슬레는 1930년 유럽에서 갈락바를 출시하면서 상업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순수주의자들은 그것을 초콜릿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했고 FDA는 2004년까지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버터를 최소 20%유 고용분을 14% 이상 함유해야 합니다. 코코아 버터는 천에서 녹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고 성형하기가 까다로워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쇼콜라티에들은 그것을 바닐라 말차, 냉동 건조 과일과 같은 다른 재료를 담는 캔버스라고 생각합니다. 탑사 루비 초콜릿 10년 이상의 개발 끝에 2017년에 발표된 루비 초콜릿은 에콰도르, 브라질,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되는 특별 가공된 루비 카카오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콩에는 발효 없이 가공하면 분홍색과 베리 같은 풍미를 내는 정우체가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착색료나 과일 향료를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스 쇼콜라티에인 베리 칼리바우는 이 풍미 프로필을 여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루비 초콜릿은 약간 시큼하고 약간 신맛이 나며 일부는 붉은 열매나 감귤류를 연상시킨다고 묘사합니다. 초콜릿 기준을 충족하려면 코코아 제품을 최소 47.3% 함유해야 하며 이는 조성면에서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의 중간 정도입니다. 탑 5 블론드 초콜릿 카라멜화된 화이트 초콜릿이라고도 불리는 이 품종은 프랑스 제빵사 프레데리크 보가 2006년 화이트 초콜릿을 100마리에 너무 오래 두었을 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타는 대신 유 고용분이 카라멜화되어 초콜릿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쇼트브레드와 솔티드 카라멜의 풍미가 풍부하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발로나는 나중에 2012년에 이를 둘세이로 상용화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를 갈색으로 만들고 빵을 굽는 것과 동일한 화학적 과정으로 약 섭씨 120도의 약한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가열하는 동안 유단백질과 설탕을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화이트 초콜릿과 버터스카치의 혼합물과 같은 맛이 나며
화이트 초콜릿에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깊이가 있습니다. 탑 6 모디카 초콜릿. 이 알갱이가 굵고 소박한 초콜릿은 시칠리아의 모디카 마을에서 유래했으며 스페인 사람들이 아즈텍에서 가져온 16세기 이후로 조리법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초콜릿과는 달리 모디카 초콜릿은 콘칭하거나 정제하지 않아 설탕 결정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아 독특한 모래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는 섭씨 40도를 넘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가공되어 설탕이 결정 상태로 유지되고 바삭바삭합니다. 전통적인 풍미로는 아즈텍인들이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계피, 바닐라, 고추 등이 있습니다. 반은 부드럽게 녹기보다는 부서지기 쉽고 한 입 베어 물면 크림 같은 초콜릿보다는 향이 나는 돌을 먹는 느낌이 듭니다. 탑 7 싱글 오리진 초콜릿.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카카오콩으로 만든 블렌드 초콜릿과는 달리 싱글 오리진 초콜릿은 특정 지역이나 단일 농장에서 생산됩니다. 치와와 지역의 베네수엘라 카카오는 세계 최고 품질로 여겨지며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마을에서 연간 20톤만 생산됩니다. 마다가스카르산 카카오콩은 뚜렷하게 과일 향이 나고 산미가 강한 반면 에콰도르산 나시오날 카카오는 꽃향이 납니다. 싱글 오리진 반은 커피와 마찬가지로 수제 초콜릿 운동이 시작되면서 200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콜라티에들은 토양 기후 환경이 최종 풍미에 영향을 미치는 와인처럼 카카오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탑8 잔두야 나폴롱 전쟁 중 영국 봉쇄로 카카오가 부족하고 비싸지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헤이즐넛 가루를 초콜릿에 섞어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잔두야는 초콜릿과 혼합된 약 30%의 헤이즐넛 페이스트를 함유하여 부드럽고 퍼짐성이 좋은 질감을 만듭니다. 카카오가 다시 부족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누텔라의 세련된 조상입니다. 진짜 잔두야는 다른 품종보다 더 섬세하고 덜 쓴 맛을 가진 피에몬테 헤이즐넛을 사용하며 혼합물은 실크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혼합됩니다. 탑9로우 초콜릿. 로우 초콜릿은 카카오콩을 볶지 않고 가공 과정 내내 섭씨 42도 이하로 유지하여 효소와 항산화제를 보존합니다. 로푸드 운동은 가공되지 않은 카카오의 건강상의 이점을 주장하며 2000년대에 로우 초콜릿을 대중화했습니다. 전통적인 초콜릿 제조에는 풍미를 내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120도 섭씨에서 140도 섭씨에서 콩을 볶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로우 초콜릿은 볶은 초콜릿에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가 부족하여 훨씬 더 쓰고 떫은 맛이 납니다. 일부 로우 초콜릿 제조업체는 열없이 풍미를 내기 위해 냉압착 또는 저온 발효를 사용합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카카오를 부드러운 페이스트로 갈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질감도 더 거칠 수 있습니다. 탑10 드링킹 초콜릿이 고체바가 되기 훨씬 전에는 음료로 소비되었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은 차갑고 쓴맛이 나는 초콜릿을 마셨으며 종종 고추와 옥수수 가루를 섞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1500년대에 유럽에 카카오를 가져왔을 때 설탕을 첨가하여 뜨겁게 제공했고 귀족을 위한 고급 음료가 되었습니다. 유럽식 드링킹 초콜릿은 핫 코코아보다 훨씬 더 걸쭉하고 진합니다. 코코아 가루를 섞는 대신 실제 초콜릿을 우유나 물에 녹여서 만듭니다. 프랑스 쇼콜라쇼와 이탈리아 초콜라타는 너무 걸쭉해서 숟가락으로 거의 떠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추로스를 찍어 먹었고 비엔나에서는 휘핑크림을 얹어 비엔나 초콜릿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에 대한 이 탐험이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간식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세계가 숨기려고 했던 풍부한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만끽하십시오.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